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9월 21일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3,100달러 나사 하락과 코인 거래소 빙엑스 해킹 이슈 나오면서 62,000달러 하락 이후 반등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500달러 플러스 3%, 리플 제외하고 메인 코인들도 상승이고요. 비트코인 도면스가 55% 고점 찍고 내려가는데 알트 거래량 상승하면서 스몰, 미니 알트 불장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50bp 한꺼번에 금리 내렸기 때문에 다음에도 50bp 연달아 내릴 것이다. 추가 금리나 기대감은 커졌고요. 비트코인 나스닥은 하락 행보로 침착한 반면 알트코인은 김치국 먼저 마시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의도한 대로 기대감은 심어주고 있지만 중경투 메인에 올려둔 알트코인 불장은 금리가 100bp는 내려가야 하고요. 단기 꼬시기에 우리 중경투 과학들은 침착하게 대응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트코인이 올해 3월 고점보다 많이 내리기는 했는데 저점이라도 다시 바닥 뚫고 지하실 내려가며 마이너스 50% 손실은 쉽게 나오고요. 내년까지 홀딩하겠다, 더 내려가도 분산으로 투자하는 관점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개인들은 손실 마이너스 50% 이상 나오면 멘탈 털리고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에 손이 올라가고요. 현재 투자 관점은 비트코인 모아가시거나 테슬라, 나스닥, 삼성전자가 괜찮습니다. 알트코인 말고도 투자할 만한 우량 종목이 많고요. 9월 24일 민주당 내 금투세 유예 결정짓는 토론이 있는데 유튜브로 생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주식 금투세이지만 코인 과세 유예하고 같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5인씩 나눠서 토론하고 내년 시행 여부까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유예 원하는 의원 측에서는 금투세보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다, 금투세 시행한다는 것은 비포장 도로에 통행세 걷다는 얘긴데 한국 증시가 1956년 시작되고 70년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비포장 도로랍니다. 금투세 시행 원하는 팀은 전체 투자자 1%에 불과한 고액자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뿐이고 소액투자자 보호위에서 금투세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요. 알바생도 세금 내는데 주식 부자 한 푼도 세금 안 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큰손이 주식시장 들어와야지 개인 투자자에게는 더욱 이득이 되고요. 가격 방어도 쉽게 되고 부자들 높은 가격에 더 사주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존재를 하고요. 미국, 영국만 봐도 최대한 부자들 보호하면서 개인하고 같이 투자를 진행하는데 큰손이 한국 시장 떠나고 나면 낙수 효과 없어지고 중국 주식처럼 바닥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주식 같은 자유로운 시장에서 정치권 입김이 강해지며 실무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기피할 가능성은 더욱 높고요. 현직 민주당 의원 5대5로 나와서 토론하는 거지만 어차피 당론이 유예 관측이 많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하고 이재명 대표 말대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금투세를 쉽게 말하면 주식 코인 자금을 한국 부동산으로 끌어와서 부동산 아파트 가격 방어하겠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현금 캐시 많은 30대에서 50대가 주식하지 말고 월세 전세 살면서 흔들리는 한국 부동산 가격 방어를 해줘라는 거죠. 특히 60대 이상이 부동산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데 30, 40대가 들으면 불편한 논리일 수도 있지만 21대 총선하고 22대 총선 사전 투표만 봐도 60대 이상이 40% 압도적입니다. 50대에서 60대가 투표율이 가장 높은데 투표의 힘을 가장 잘 알고 있고요. 코인 가장 많이 하는 30대는 18세, 19세보다도 투표율 작은 수준이고 40대도 30% 투표율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정치가 어떻게 되든 주식 코인 하락에 관심이 적다는 의미기도 하고요. 30, 40대가 투표율이 높아야지 높아진 부동산 가격 규제하면서 부담이 줄어드는 거고 22대 총선 투표율만 봐도 눈치 빠른 민주당에서는 60대 투표율 높은 지지층 원하는 대로 시장이 움직인 거죠. 60대에서 40% 사전 투표율은 해외 나가거나 건강 안 좋으신 분 제외하고 절반 이상이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60대 이상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 묶여있고 거대 야당 민주당에서 최우선적으로 60대 니즈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캐시 풍부한 30, 40대는 주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적습니다. 23년만 해도 미국, 일본보다도 한국 코인 투자 비중이 주식보다 훨씬 더 높았고요. 코인 투자 계정 수가 22년 불장에서는 1300만 개 고점 찍었다가 알트 하락에 950만 개 적어지긴 했는데 한국 투자에서는 주식보다는 코인이 훨씬 더 낫죠. 한국 주식 투자하게 되면 밤새 미국장 보고 중국, 유럽 상황, 대주주들도 매도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개별 호재까지 싹 다 살펴야 됩니다. 미국 주식 코인보다 신경 쓸 게 더 많은 것이 한국 주식이고 부동산에 비해서는 비포장
고장도로로 정부에서 관리도 안 해주는 시장이죠. 거기에 언론에서는 주식 투자하면 도박 투기꾼 프레임 씌워서 보상도 안 해주는 게 한국입니다. 그럴 바에 정말 10배 20배 한방 있는 코인이나 정부에서 관리해주는 부동산 시장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연준 50bp 금리 인하 이후 알트 거래량 상승하고 있는데 이참에 파산하고 정리하려는 거래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내년까지 3%대까지 금리 내리겠다고는 했지만 연준의 계획인 거고, 미국 경제 상황이 너무 좋으면 인플레이션율 재상승 막으려고 금리나 빨리 안 할 수도 있는 변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계 빙엑스 거래소가 해킹되었는데 원화 300억 2600만 불 해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빙엑스 거래소 측에서는 24시간 동안 거래 동결하고 고객 손실 보상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22년 FTX 파산 때도 똑같이 말했고 개인들 안심시키고 한편으로 고래들만 먼저 탈출을 했습니다. 때문에 최근 같은 구간에서는 최대한 안전한 거래소인 업비트나 바이낸스 메인 거래소 이용을 하시고요. 알트코인 거래량 낮아지며 코인 거래소들 수익 악화되는 거고, 앞으로 코인 시장이 2020년 이더리움 레이어2 코인 같은 새로운 혁신도 당장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도 매도 중이고 이더리움 재단도 하루 전 추가로 300개 매도를 했고요. 코인 거래소 매일 거래를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코인 거래소 내 거래량은 낮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나스닥 ETF 더 안전한 거래소 있는데 굳이 해킹 리스크 있는 거래소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년에 리플이나 솔라나 ETF까지 출시가 되면 탈코인 거래소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업비트 거래량 보면 9월 초 비트코인 58,000달러 횡보할 때보다는 8배 이상 거래량이 상승을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투심 돌아오고 있고 9월 24일 코인 과세까지 2027년 유예된다면 코인 시장이 한층 더 매력적인 장이 되는 거죠. 연준 금리 인하 이후 디센트랜드, 테조스, IOST 9억, 10억, 12억 8배 이상 상승했고 거래량 많은 코인도 보면 UX링크, 아크, 솔라나 등 비트코인, 리플, 메인코인보다도 자코인 거래량이 많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알트코인 매수는 최대한 단타로 접근해야 되고 수익 보면 바로 현금화 이후 중경투 유튜브 보면서 시장 반등하기를 기다리겠다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빙엑스 거래소 해킹 포함 중소형 거래소 최근 탈출을 감행하는 메인 이유는 2019년 이더리움 차트처럼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2019년 9월 2차 금리 인하로 총 50bp 금리는 내렸지만 이더리움 3주간 반등 이후 다시 한 번 더 쭉 빼버리고 3차 인하에서는 제대로 된 상승 없이 다시 한 번 더 바닥 리테스팅에 들어갔습니다. 거래소 운영 자금이나 거래량 더 낮아질 거 아는 상황이니까 중소형 거래소도 어떻게 해서든 본전 찾겠다는 심리인 거고요. 2020년 초 코로나 전처럼 이런 미니 불장 올 수 있는데 2019년 9월 금리 나고 6개월이나 지나서 이더리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나스닥 비트코인 큰 변동 없었는데 패드워치 11월 금리나 예상시를 보면 50bp 가능성이 50% 높으면서 시장에서는 침착한 분위기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연준이 최대한 증시나 경제 데이터 보고 11월에 금리 한 번 더 50bp 할지 아니면 11월에 25bp 내리더라도 12월 산타랠리 선물 주려고 50bp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 총 125bp 인하하면서 시장에 활력을 주는 거죠. 무엇보다 내년 임기 시작할 새 대통령 위한 선물로 파월의장 정치권 눈치를 보는 거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임기도 2026년 새로운 대통령 임기 내 연장 여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치권에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평가만 했고 올해 대선 위한 개입은 없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임기 2개월 남았고 시장에서는 신경도 안 쓰는 중이고요. 거기에 새벽 동안 말실수 또 나왔는데 한국 대통령 보고 시 대통령, 후 대통령이라고 했고 과거에도 북한 김정은을 한국 대통령이라면서 말실수 심하게 한 적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사우스 노스 한 단어 바꾸는 거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대외 신뢰도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